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하이리빙 사업을 만나서 멋진 두 번째 인생을 디자인하고 있는 우리그룹 임페리얼 이화순입니다. 예, 오늘도 스폰서 미팅을 통해서 전국에 계신 우리 그룹 사장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1강 사업 설명을 이어서 목표를 세우면 목표가 나를 이끈다라는 주제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우면 어쩌면 내가 목표를 따라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목표가 나를 이끈다는 사실을 제가 그동안 사업을 진행한 그 경험을 살려서 제 얘기와 함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20년 전 40대 중반에 저희 황금물에 사시는 분을 통해서 운명처럼 하이리빙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분이 그냥 어설프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저를 이런 사업 설명의 자리를 바로 안내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이리빙을 제대로 알게 됐고요. 하이리빙 사업을 제대로 알아보니까 이 사업은 사람의 배경과 상관이 없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만큼 성공할 수 있는 엄청난 큰 사업이었어요. 근데 강사님께서 5번을 들어야 100%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안산에 지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천, 서울 이런 데 다니면서 정말 5번을 듣고 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 한숨도 못 자고 잠을 설치면서 이 사업은 부업으로 하기는 너무 큰 사업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미팅 참석이 불가능하다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부터 저는 결단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어쩌면 1년 동안은 이 직장의 손익분기점이 약 1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근데 2, 3년만 하면 직장의 2배, 3배, 5년 이상만 하면 5배에서 10배 이상 커지는 그런 엄청난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1년은 버티면 되겠다. 그래도 저는 2배, 3배도 좋겠지만 이왕이면 저는 직장의 5배, 10배를 목표로 했어요. 10배, 5배, 뭐 2배, 3배 목표한 사람과 5배, 10배 목표한 사람은 시작부터 다르게 하겠죠. 그래서 저는 시작부터 직장을 접고 모든 시간을 하이리빙에 올인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갔는데 결과가 아주 작게 느껴져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뭘 했다고 이런 보상을 받아야 할까 할 정도로 제 삶은 송두리째 바뀌어져 있었고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이 내가 그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돈 벌러 안 가고 이 사업에 올인했던 것이 너무나도 잘했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하게 되고요. 그때 그분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언제 이 사업을 다시 만날 수 있었을까? 어쩌면 아직도 못 만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렇게 일찍 아무도 모르고 하이리빙을 만난 것은 저의 운일 수도 있겠지만 선택은 결코 운만이 아닌 저는 가슴속에 간절히 이루고 싶은 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학교 졸업하고는 제가 일기 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거 어떤 놈인데? 일기 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하이리빙 사업 설명을 들으면서 들을 때마다 일기를 써놨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일기장 안에는 제가 간절히 이루고 싶은 그 어떤 역경에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간절한 꿈이 적혀져 있었어요. 아, 이건 제가 그때 5번 듣고 이렇게 적어놨던 일기인데요. 일기장 한 장 한 장에 정말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뜨거운 열정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꿈이 적혀져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 꿈이 오늘 이 자리 저를 만들게 된 거고요. 그 당시는 이런 보물지도라는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매일매일 바라보면서 사업을 했는데요. 근데 2003년도에 제가 보물지도라는 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책 속에 꿈을 이루는 비결은 꿈을 시각화를 하고 목표를 글로 작성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주 작은 꿈부터 아주 큰 원대한 꿈까지 이렇게 보물지도를 만들어서 그 보물지도를 만드는 방법까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물지도를 만들어서 벽에다가 붙여놓고 매일매일 바라보면서 사업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약 2, 3년 정도 제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름대로 제가 열심히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여행도 가는데 나는 왜 여행도 못 가지? 그러면서 여행도 가고 싶고 그런데 근데 그때 아마 제가 뿌리 깊은 대나무가 되어 있었나 봐요. 이제 3년 정도 이제 지나니까 제가 여행 가는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어, 이건 제가 그때 꿈꾸는 다락방 책을 읽으면서 꿈은 이루어진다는 이제는 개념마다 이제 해외여행을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됐고요. 이게 첫 여행을 갔을 때인데요. 이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필리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저보고 필리핀 사람이라고 하지도 않고요. 예뻐졌다 하고 저희 그 상가 주변 분들은 이거 전방 사장 그때 10년 전보다 더 젊어졌다 하고 그래요. 그리고 어, 예뻐졌다 하고 젊어졌다 하고 하이리빙 사업은 한 사람의 운명도 바꿔주지만 관상까지 바꿔주는 정말 대단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때 또 꿈꾸는 다락방 책을 통해서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는 RVD 공식을 이제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가 가게를 하나 오려서 제 아들에게 이 상가 가게를 하나 사주겠다라고 벽에다가 크게 붙여놓고 3년을 제가 매일과 같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아들에게 이 상가를 사줄 거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정말 3년 만에 제가 이 상가를 선물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목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정말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한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진리가 틀림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가게가 금방 3배가 가격이 올랐어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그 가게를 팔아가지고 자동차 대리점을 차린 거예요. 자동차 대리점에서 투자 사업까지 해서 굉장히 큰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또 중국 항저우라는데 그게 엄청 큰 도시라고 해요.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자동차 대리점을 옮겨갔는데 어, 설 명절 때는 자동차 사러 온 사람들이 그런 이렇게 입금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영상으로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훨씬 더 사업이 잘 되고 저희 아들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책을 많이 사업 초기부터 저는 책을 많이 읽으면서 책 속에서 꿈을 이루는 비결은 꿈을 시각화를 하고 목표를 글로 작성하는 것이라는 이 비결을 제가 배우면서 계속 이제는 이제 보물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2012년도 정도 그때 제가 임페리얼 목표를 하면서 이렇게 보물지도를 다시 아주 작고 절실한 것부터 또 임페리얼을 확실하게 갈 것이라고 이렇게 스피치까지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나의 인생 목표, 나의 좌우명 이렇게 해서 이제 매일매일 RVD를 하는데 저한테
2012년도에 엄청난 시련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마스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한 3년 정도 걸렸는데 마스터가 가서 너무 좋았는데 좋을 시간도 없이 1년 정도 지나니까 바로 하이 마스터가 되고 1년이 지나서 자이언트가 되고 또 1년이 지나서 크라운이 되면서 한 해 한 번씩 성장을 했어요. 예, 근데 임페리얼은 금방은 안 가지더라고요. 한 몇 년이 걸렸는데, 근데 임페리얼 앞에서 저에게 큰 시련이 오는데요. 크라운까지 같이 함께 했던 그 파트너 사장님들이 어디서 큰 돈 번다는 그런 유혹에 피라미드로 다 가버렸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임페리얼 목표를 했는데, 임페리얼도 가야 되는데, 어쩌지? 제가, 그러면서도 전혀 뭐, 걱정이 안 되는 거야. 성공에는 항상 성공 앞에는 임계점이 있다라고 했는데, 아마 저에게도 이제 임계점이 왔는가 봐.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분들은 이제 보내주고 더 나은 사람들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전혀 흔들림이 없이 제가 열심히 RVD를 하면서 사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2013년도, 2013년도에 5월 달부터 새로운 사업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냥 매달 직급자들이 나오면서 꽃다발 주기도 바쁠 정도로 그렇게 갑자기 제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임페리얼 목표를 했을 때 2012년도에 임페리얼 목표하면서 그렇게 엄청난 시련을 거치고 13년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생생하게 제가 임페리얼 목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목표가 얼마나 정확한지 정말 내가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가 나를 이끈다는 말이 너무 맞지만 내가 그 목표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임페리얼을 정말 믿었어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제가 임페리얼 갈 것이라고. 근데 5월 달부터 파트너가 막 들어오는데 10월 달에 그때도 이런 스폰서 미팅에서 우리 이성구 스폰서님께서 이번 달 이화순 사장님 임페리얼 가는 거죠.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당연한 것처럼 예 갑니다. 예, 그 당시에는 정말 그림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은 분명히 나는 올해는 임페리얼 갈 거야. 임페리얼 반드시 해낼 거야. 그게 너무 확실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임페리얼 가고도 지금 꽤 오랜 세월을 오늘을 목표로 했는데 이 오늘은 임페리얼만큼 그만큼 쌩쌩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못 이루어졌다라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좀 너무 머니까 오늘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해 자꾸. 오늘도 똑같아. 임페리얼처럼 나는 반드시 해낼 거야. 제가 이렇게 믿으면 분명히 갈 것인데 제가 아직은 그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임페리얼 갈 것이라고 우리 스폰서님께서 저를 그림도 안 보이는 저를 믿어줬던 그 믿음이 정말 10월 달에 제가 임페리얼 갔잖아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임페리얼 갔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나무는 그늘을 약속하고 구름은 비를 약속하듯 간절한 꿈은 성공을 약속한다는 이지성 작가의 이 걷기를 너무 좋아하고 저는 믿어요. 임페리얼 왔어요, 안 왔어요? 진짜 왔잖아요. 예, 임페리얼 10 이렇게 확정을 하고 그때는 자이언트 이상 이렇게 비전지에 실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 항상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정하고 수없이 목표를 반복해서 또 새로 수정하고 정하고 몇 년 동안 제가 그 목표를 정했던 그 시절이 하나하나 다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저는 우리 인생은 목표한 꿈만큼 이루어지는 정직한 저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주제는 목표를 세우면 목표가 나를 이끈다라는 이 주제로 제가 목표 설정의 원리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 얘기는 바로 목표를 세우면
목표를 세우면 목표가 나를 이끈다라는 사실을 제가 지금까지 사업 진행해온 경험을 그대로 제가 보여드린 것뿐입니다. 모든 성취는 꿈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노력을 통해서 성취하고 싶은 꿈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겁니다.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성공을 위한 첫걸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이리빙 사업의 가장 기본 스피치가 뭘까요?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 왜 이 사업을 하는지,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그 아는 것부터 성공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꿈이 크고 절실한 사람은 반드시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기 마련입니다. 꿈은 노력이 동기이고 성공에 이르는 에너지 원천이기도 합니다. 꿈을 갖는 것은 이 사업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꿈이란 곧 바람이라는 겁니다. 바람을 그대로 두면 정말 바람처럼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 바람을 우리는 꿈으로 전환시키는 거죠. 꿈은 구체적이고 확실한 꿈을 가지셔야 돼요. 단순히 내가 무엇을 갖고 싶다, 되고 싶다,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막연한 것이 아니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열정을 솟구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강한 꿈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꿈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고 기쁨의 미소가 얼굴에 가득 번질 수 있는 그런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열정이 100%가 아닌 그 이상으로 철철 흘러 넘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꿈은 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도 기꺼이 바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희생도 기꺼이 할 수 있고요. 그러므로 자신의 감정을 강하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꿈은 되도록 자세하게 묘사하는 거예요. 시각화를 하는 거죠. 꿈을 종이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죠.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마치 그 꿈을 이룬 것처럼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적는 거예요. 근데 기록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바로 그림으로 시각화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책을 통해서 이런 성공의 원리를 다 배웠기 때문에 저는 시작부터 계속 보물지도, 꿈을 시각화를 하고 목표를 글로 작성해서 항상 눈에 보이는, 저희 집에 가보면 저희 벽 한 면에 전부 이런 거 보물지도를 붙여놨어요. 처음에는 이 보물지도 만드는 방법을 몰랐을 때는 그냥 써서 온 벽에다가 그냥 화장실에도 붙이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예쁘게 해가지고 벽 한 면에다가 보물지도를 항상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해마다 또 수정하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뇌는 현재 일어나고 있거나 계속 진행 중인 일을 통해서만 자극을 받기 때문에 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현재형으로 묘사하고 마치 직접 눈으로 본 것처럼 선명한 이미지여야 자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뇌는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뇌가 작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 0.1%라도 가능할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되면 마음을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의식이나 나 자신을 성공을 이끌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긍정적이어야 돼요. 초긍정. 항상 초긍정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잠재의식에 밀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 모두 실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꿈을 이루려면 그것을 잠재의식 속에 밀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잠재의식에 밀어넣으려면
원하는 것을 실제로 얻은 자신의 모습을 수없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상이 끊임없이 반복되면 그것은 점점 강해지고 결국에는 우리 잠재의식 속에 깊이 심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면 그것이 신념이 되고 자신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컨트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업은 새로운 파트너에게 지속적으로 꿈을 찾아 심어주고 꿈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아이의 꿈은 더욱더 완고해지는 거죠. 그리고 꿈의 기한을 정하면 목표가 되는 겁니다. 기한이 없는 목표가 없는 그 꿈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꿈을 정했으면 그것을 언제까지 달성할 건지 기한을 반드시 정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성공자들은 예외 없이 뚜렷한 목표가 있었고 바로 그 목표를 글로 작성했다라는 겁니다. 글로 쓴 구체적인 목표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고요. 목표가 분명하면 기회가 생기고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도 생기고 목표 설정은 성공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이고 모든 실천과 성취의 열쇠가 됨으로써 목표 설정은 자신의 능력보다 좀 더 높게 설정하는 것이 좋아요. 뭐 너무 높으면 너무 멀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성공은 항상 따기 힘든 곳에 매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능력보다 조금 더 높게 설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공하려면 명확한 목표를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직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내 목표가 아직 명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제가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제 경험상 제가 원했던 건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것은 다 선명하게 생생하게 꿈꾸고 선명하게 제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은 그만큼 구체적이지 않았다는 선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확한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세상에서 가장 큰 장애는 목표가 없는 사람이라고 해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평생 목표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한 해가 시작이 되면 사람들은 지난 한 해 아쉬움은 뒤로하고 습관적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죠. 근데 올해는 계획대로 꼭 지켜야지 하면서도 며칠 못 가서 작심삼일이 되는 겁니다.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명확한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 자기 자신에 맞는 목표를 세워야 하고요. 둘째는 내가 언제까지 달성할 건지 최종 기한까지. 그래서 목표는 항상 글로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목표 설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장기 목표. 장기 목표는 5년, 10년 후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적은 후에 다시 1년 단위로 적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중기 목표예요. 중간 목표는 목적지로 가는 이전표예요. 1년 단위로 적은 후 다시 한 달 단위로 적는 거죠. 그리고 단기 목표는 목표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성취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해져요. 그래서 단기 목표는 한 달 단위로 적은 후에 다시 매주 매일 행동 계획을 시종일관으로 추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 행동이 없으면 비전, 꿈, 목표는 사라지게 됩니다. 어떤 꿈을 갖고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온라인 스폰서님과 상담을 해보세요. 그 스폰서님은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해봤고 해내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행동 계획 및 스케줄 관리. 행동은 바로 스케줄 관리예요. 목표는 최종 목표부터 설정해서 거꾸로 내려오지만 행동은 1일 목표부터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1일 목표는 바로 스케줄 관리죠. 1일 스케줄은 나의 최종 목표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주간 계획이 나와줘야
행동계획도 나오고 행동계획이 나오면 행동계획은 바로 1일 계획이라는 거예요. 1일 계획은 시간 관리예요. 시간. 예. 그래서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우리는 이제 1일 계획에 1일 스케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1일 스케줄은 뭘까요? 우리 하이리빙에는 하루를 충실히 보낼 수 있는 성공자의 습관 A코아 실천을 중심으로 스케줄을 만드는 거예요. 저희는 이건 제가 제 하는 거를 적었는데요. 기상과 동시에 30분은 우리 아침 명상을 해요. 아침 명상하고 30분 정도 독서하고 그다음에 가사 할 때 꼭 테이프를 귀에다 꽂고 듣는 거예요. 그럼 벌써 집에서 열정으로 일단 무장이 돼 있어요. 테이프를 2번, 3번만 들으면 열정으로 무장이 돼 있고 그다음에 1일 스케줄을 작성하죠. 일단 제일 먼저 미팅을 우선순위로 해요. 그리고 전화 작업, 신뢰 쌓기, 새로운 명단 만들기, 사업 설명 소개받기. 이렇게 스케줄을 다 만들어 놓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 나의 최종 목표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10년이 되듯이 매일매일 최고의 날을 반복하면 반드시 내 인생의 최고가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저는 하이리빙 사업을 만나서 이런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열심히 했더니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고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많은 삶의 가치를 얻게 되었습니다. 배우기를 좋아하는 저에게는 교육 시스템이 저의 한계를 뛰어넘게 했고요. 반드시 성공하고 말겠다는 의지 하나로 3년, 4년 결과에 상관없이 하루같이 앞만 보고 진행해왔던 그 시절, 바로 그 시절이 오늘의 제 삶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바로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지만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더라는 겁니다. 20년 동안 자꾸 절실한 꿈부터 하나하나 50여 가지 이상 꿈을 이뤄냈고요. 미래 꿈을 계속 추가해서 이제 100가지 꿈을 이루는 미래 드림북을 만들었습니다. 20년을 하루같이 한 번에 한 걸음씩 매일 꿈을 향해 걸어온 세월이 어느덧 성공의 문턱에서 이제는 오늘의 꿈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꿈이 임페리얼만큼만 명확하다라면 올 연말까지도 제가 오늘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기한을 좀 더 줘서 2026년에 제가 오늘 목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제 보물지도를 100세 인생, 나의 꿈, 나의 인생, 여하순의 미래 드림북에서 새롭게 만들었어요. 이제 일단 올해 목표는 제가 마지막 목표는 오늘이에요. 그렇지만 오늘까지는 제가 조금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아서 2026년까지 제가 반드시 오늘을 갈 것이라고 정말 임페를 가듯이 그렇게 쌩쌩하게 저도 한번 꿈을 꾸고 목표를 그렇게 설정을 해보고 싶어요. 정말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오늘을 달성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이렇게 100세 인생을 앞으로 지금 제가 70이에요. 저는 70 정말 싫은데요. 앞으로 그래도 30년을 더 살아야 될지 50년을 더 살아야 돼요. 저는 30년 더 살아라면 억울할 것 같아요. 적어도 50년을 더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주 이 보물지도를 꿈의 시각화를 이렇게 자세하게 해놨고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50가지 꿈을 이뤄냈더라고요. 50가지 꿈을 이뤄냈는데 제가 50가지를 더 추가해서 100가지 꿈 리스트를 여기에다 제가 적어봤어요. 근데 여기 빨간색은 다 이루어졌고요. 파란색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이 글로 적고 꿈을 시각화하고
목표를 글로 작성하면 정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밤형 인간이에요. 밤에는 12시, 1시, 2시 돼도 잘 생각도 안 하고 아침에는 죽어도 못 일어났어요. 근데 하이리빙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겠더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 인생 결정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미 아침형 인간으로 어느 순간에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운동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아침 하루 1시간씩 밖에 나가서 운동을 했어요. 지금 몇 년 하면서 지금 잠깐 제가 또 이렇게 뭐 급한 일이 있어가 좀 운동을 못 했는데 제가 이제 강의 끝나면 다시 제가 반드시 이 운동을 하루 1시간씩 하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 많은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이 100가지 꿈을 다 이뤄낸다면 저는 많은 어려운 아이들, 부모 이제 부모 없이 자란 이런 고아원에 제가 후원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 아이가 어려서부터 제가 이 집 저 집 맡겨놓고 너무 고생을 시켰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철없는 아이에게 고생을 시키는 거는 부모의 책임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에게 고아원에 제가 후원하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하이리빙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싶고 저는 마지막으로 성공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성공, 그것은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에 미친 자에게 주어지는 값진 선물이다. 오늘이라는 값진 선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 오늘을 충실히 보낼 수 있는 일일 원칙, 에이코아 실천이야말로 오늘이라는 선물을 가장 값지게 보낼 수 있는 행동 강령이다. 누가 만약 저에게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가 하고 묻는다라면 매일매일 작은 노력의 총 합체가 바로 성공이었다라고, 바로 일일 원칙, 에이코아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년 전 제가 가진 거라고는 꿈 하나밖에 없었지만 가진 것 없는 자에게 이 꿈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남은 인생을 한 번쯤 잘 살아보고 싶은 간절한 꿈을 가지고 살아오던 저에게 하이리빙이라는 선물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과 행운은 하이리빙과의 만남이었다라고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가슴 뛰는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간절한 꿈을 가지고 열심히 성실히 사시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